당신은 혹시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어본 적 있습니까? 젊을 땐 무한히 펼쳐질 것 같던 시간이 어느새 주름진 얼굴과 무거운 몸으로 다가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사회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마치 세상이 나를 뒤에 두고 흘러가 버린 듯한 외로움.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몸의 노화가 아니라 마음의 붕괴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바라보라. 그 순간 흔들림은 잦아들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정약용의 철학 속에서 나이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10가지 지혜를 찾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가능해 보였습니다. 시간은 끝없이 주어진 듯했고 미래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현실은 달라집니다.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고 작은 계단에도 숨이 가빠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점점 깊어지는 주름이 새겨지고 한때는 당연했던 체력과 건강은 사라져갑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이 깨달음은 곧 불안이 됩니다. 사회적 역할 또한 크게 바뀝니다. 직장에서는 은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내놓아야 하고 더 이상 중심이 아닌 주변인으로 밀려나는 듯한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기술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나는 뒤처지고 있다는 절망이 스며듭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외로움입니다.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가족조차 각자의 삶에 바빠져 점점 멀어집니다. 빈집을 메우는 것은 TV 소리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행복에서 멀어지는 길일까? 정약용은 이런 고통을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그것만이 흔들림을 멈추게 하는 힘이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불행으로만 가는 길은 아닙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자유를 얻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두려움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 그 순간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의 계절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의 기준에 민감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회가 정한 성공의 잣대에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는 반드시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정약용은 이 물음의 중용, 종용의 철학으로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용을 단순히 중간을 택하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중용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깃발을 예로 들었습니다. 깃발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깃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외부의 변화는 언제나 우리를 흔들지만 내면의 중심만 지킬 수 있다면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들미 던지는 시험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변화들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은 약해지며 사회적 지위도 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주 무너집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깃대입니다. 내 안의 가치와 신념 세우기 젊었을 때는 남들의 평가에 흔들렸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가치와 신념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사회가 정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내 가치는 나이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내면의 깃대를 단단히 붙잡는 힘이 됩니다. 외부에 기대지 않는 법 재산, 지위, 젊음, 이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의 내면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힘을 잃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세울 기회입니다. 외부의 바람은 언제나 거세게 불겠지만 깃대는 꺾이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깃발은 흔들려도 깃대는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중심만 지킬 수 있다면 노년은 결코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단단하고 성숙한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성보다 습관에 의해 더 크게 달라진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습관의 집합체입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에 쌓아온 습관의 결과이고 내일의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하는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차이 좋은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단 21일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고 66일을 넘기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또한 매일 아침 10분 명상을 하는 습관은 불안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은 하루를 후회가 아닌 감사로 마무리하게 합니다. 이 작은 반복이 쌓이면 어느새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독서라는 최고의 습관 정약용은 독서를 삶의 뿌리라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인간은 독서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는다. 독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삶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정화시키며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특히 노년의 독서는 젊은 시절과 달리 경험이 더해진 깊이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이 지금은 내 삶을 꿰뚫는 진리로 다가옵니다. 관계를 지탱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하고 오랜 친구와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이어가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주 한 번이라도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친구와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습관이 주는 희망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습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 잘 알기에 더 의도적이고 의미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반복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삶을 새롭게 만들고 습관이 바뀌면 결국 사람 자체가 달라집니다. 몸은 나이를 따라가지만 습관은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입니다. 건강한 습관, 감사하는 습관, 배우는 습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머리가 굳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 젊은 사람들만 기술을 배우면 되지. 나이 든 내가 뭘 하겠나.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74세까지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고 경학, 역사, 지리, 과학, 기술, 문학에 이르기까지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노년의 배움은 다르다. 젊은 시절의 배움은 성과와 경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배움은 순수한 즐거움과 호기심으로 바뀝니다. 피아노 한 곡을 배우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고전 문학의 한 문장이 지금은 삶의 무게와 경험이 더해져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디지털 시대의 배움,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벽이 아니라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영상통화를 배우면 멀리 있는 손주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고, 온라인 쇼핑을 배우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SNS를 배우면 오랜 친구와 다시 이어지고 같은 취미를 가진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두뇌를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배움이 주는 건강의 선물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젊음은 육체의 힘에서 나오지만 노년의 젊음은 뇌의 활동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그림, 글쓰기, 이 모든 도전이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희미해질 수 있으나 배우려는 자세는 몸에 새겨진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작은 시작, 큰 변화 배움은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신문 한 편을 정독하는 것, 책 한 장을 소리내어 읽는 것,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편집해 보는 것, 이 작은 배움이 쌓여 삶의 활력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배울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움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진짜 늙음의 시작입니다. 계속 배우는 한 우리는 여전히 젊습니다. 그리고 그 젊음은 단순히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내적 젊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이상 진행된 세계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가 내린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바로 인간관계다. 외로움은 가장 큰 적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경제적 여유가 적어도 곁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삶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곁에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이가 없다면 마음은 텅 빈 공허에 빠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큰 건강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뿌리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는 간섭이 아닌 조언자의 자리에서 친구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손자녀와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역할은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정의 힘 오랜 친구는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젊었을 때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은 지금의 고단함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한 통을 주고받는 것, 때로는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삶의 행복을 키워줍니다.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노년은 가장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취미 모임, 자원봉사, 평생교육권 등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은 사고를 유연하게 하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비교 대신 성장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는지 살펴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시기와 열등감만 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고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주고받는 균형 좋은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주고 경험을 나누고 작은 도움을 베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이 자라납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곁에 누가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따뜻한 인간관계야말로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미워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지적할 수 있는 솔직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의 비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에 자주 사로잡힙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앞으로 내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정작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정약용의 깨달음. 정약용은 세상의 무상함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먼저 비치는 곳은 저녁이 되면 가장 먼저 그늘진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이치를 일깨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덧없음 속에서 현재의 소중함을 발견했습니다. 미래 불안 내려놓기,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은 불안을 키우지만 동시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준비와 불안은 다릅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 준비는 하되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후회 다루기.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에 머물기보다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과 내일에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실수와 실패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든 자산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삶의 굴곡조차 배움의 과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에 머무는 연습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차 한 잔의 향과 온도에 집중하기 창밖,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를 자세히 바라보기,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하기 이처럼 작은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행복감을 키워줍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만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쌓여 불안과 후회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줍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손주의 웃음, 친구와의 짧은 통화, 저녁 식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진짜 행복을 만듭니다.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없다. 그러나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과거의 나도 미래의 나도 아닌 지금의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삶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다는 것을. 정약용의 욕망에 대한 해석. 정약용은 욕망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선악으로 나눌 수 없다.
다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즉,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스리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는 불교의 무욕 우득연화과는 다른 중용의 실천적 철학입니다. 물질에서의 절제 집안을 둘러보면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필요 없는 소유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벌의 옷보다 내게 잘 어울리고 오래 입을 수 있는 몇 벌이 더 가치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나만의 스타일을 갖추는 것이 절제의 삶입니다. 관계에서의 절제 인간관계도 지나친 욕심은 독이 됩니다. 많은 친구를 두려 애쓰기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미한 수많은 약속보다는 내게 힘이 되는 소수의 만남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식과 소비의 절제 정약용은 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배불리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한번 굶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는 것은 천한 가축의 삶이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이 건강과 만족을 동시에 줍니다. 소비에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필요인가? 아니면 단순한 욕망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는 절제, 가장 위험한 집착은 사실 타인에 대한 기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반드시 채워주리라 기대할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러나 기대를 줄이고 내가 먼저 베풀면 마음은 오히려 더 평안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은혜를 바라지 않으면 하늘과 사람을 원망하는 병통이 사라진다. 절제가 주는 자유절제는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낼수록 정말 소중한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덜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정약용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벼슬길에 오르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결국 서학기시쉬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권력에서 밀려났고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으며 학자로서의 명예조차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 비밀은 바로 긍정의 힘에 있었습니다. 노년을 위협하는 부정적 감정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쇠퇴, 기억력의 저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서 오는 어려움, 사회적 역할의 축소. 이 모든 변화는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일까?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 마음은 금세 우울과 무력감에 잠식됩니다. 시련을 바라보는 다른 눈 정약용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 즉 학문을 정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책을 집필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꽃을 심고 아이들과 교류하며 작은 일상 속 기쁨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태도입니다. 긍정은 억지가 아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란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희망을 키우는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 기억력이 떨어져도 대신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음에 의미 두기. 사회적 은퇴로 역할이 줄어들어도 이제는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받아들이기. 이러한 시선 전환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작은 감사에서 시작하기 긍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지켜준 가족과 세상에 감사하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마음을 긍정으로 채워줍니다. 어려움은 자연의 법칙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반한다. 삶의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는 순간, 시련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길이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의 변화와 함께 수많은 시험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처럼 긍정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진다면 노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희망의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삶은 늘 타인의 기대와 기준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가 정한 성공의 잣대, 동료와의 경쟁, 우리는 늘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정약용의 신념 정약용은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학문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압력, 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기대가 아닌 나만의 신념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을 해.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모든 시작의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지금 붓을 들어보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오늘 첫 음을 연주해 보세요. 글을 쓰고 싶다면 한 줄이라도 적어 내려가 보세요.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를 더해주는 자산입니다. 편견에서 벗어나기 나이가 들면 세상을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재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을 갈라 말하지 말고 부화뇌동하지 말라. 그래야 큰 그릇이 된다. 내 신념을 굳건히 지키되 다른 이들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이며 사회적 조화를 이끄는 힘입니다. 나만의 길을 걷는다는 것, 남들이 만든 길을 따라가는 삶은 이제 충분합니다. 노년은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히 나를 닮은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값진 길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에 맞게 일관되게 행동하세요. 그 일관성이야말로 당신을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고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합니다. 자유와 존엄의 삶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입니다. 정약용이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 후반부에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빛나는 시절이 됩니다. 노년의 삶을 더 깊고 빛나게 하는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 간시에와 나눔 펀샹입니다. 정약용의 감사 정약용은 고된 유배 생활 중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니 가르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니 백성들을 위해 가르치겠다. 며 제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고 오히려 더 큰 업적을 남기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삶이 주는 선물입니다. 작은 감사가 만드는 큰 행복 감사는 연습할수록 넓어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일상 속에서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비춰준 창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이웃의 미소, 따뜻한 국 한 그릇, 이 작은 감사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나눔의 지혜 정약용은 세상을 혼자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길러냈고 책을 남겨 후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제자들, 황상, 이시연, 이중 같은 인물들은 훗날 훌륭한 학자가 되어 스승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지식과 경험입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값진 역할입니다. 후배를 멘토링하고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혜를 전하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것, 요리를 잘한다면 요리를, 글을 잘 쓰면 글을, 정원을 가꾸는 법을 아는 이라면 그것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감사와 나눔이 주는 진짜 행복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완벽한 건강 속에서만 행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철학은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나누는 삶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 속에서 얻는 기쁨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 행복해지는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약용이 전해준 마지막 가르침이자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행복의 길입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처럼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나누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름은 늘어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역할은 달라지지만 삶의 의미는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남은 문장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은 정약용의 철학과 삶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